안녕하십니까. 맥주 잘 사주는 형 맥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180만원 내고 중국의 푸드테크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18억 이상의 가치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에 담게 되었잖아요. 과거에 중국에 여러 차례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중국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동차 사업에서 세계 1등을 못했기 때문에 IT 쪽으로 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외신 문화와 그 IT 기술,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맥주 잘 사주는 형, 맥형의 매장도 어느 정도 자동화가 좀 되고 있는데 무언가 더 접목할 게 없나 해가지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중국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을 현지화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중국으로 가시죠. 일단 공항에서 저희가 16명이 모여가지고 푸드테크 학습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했습니다. 그 통신사에서 준비한 일정표를 받았는데요. 첫째 날은 새로운 중국, 둘째 날은 변화의 탐구, 셋째 날은 우리의 변화 주제로 저희가 각 1차마다 여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보면은 놀라웠던 건 우리 만난 통신사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준 게 그 핸드폰을 또 한 대씩 줍니다. 하나씩 나눠줘서 거기다가 위챗페이에 돈을 넣어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가 중국에서 소통을 하고 했었거든요. 활용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각자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렇게 첫날 가서 방문했던 곳이 시베이 요멘춘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 의미를 직역해 보면 우리말로 서부 지역의 작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면 요리하고 양고기 바베큐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세계 최초로 면 요리를 시작한 곳이 시베이라는 지역 이름인데 이 이름을 따서 시베이 요멘춘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베이 요멘춘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25개 성 57개 시에 마일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336개의 직영점 300평의 대형 규모의 웨이팅이 걸린다는 거.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이 숫자에 더 놀랐어요. 336개의 직영점, 저 직영점 13개까지 운영하면서 탈모가 왔거든요. 이게 원형 탈모가. 탈모르 파티 머리 내 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민머리 내 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근데 336개? 어떻게 운영하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가장 먼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200개의 매장부터 이제 창업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12개의 팀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본사가 60%의 수익, 오픈 창업팀이 40%의 수익을 쉐어하는데 창업팀끼리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팀한테 개설의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더 잘하는 팀들한테 또 다른 개설의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에는 직영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단단한 매장들, 더 잘하는 매장들을 확장해 가는 것 자체가 여기 하나의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숫자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느껴졌었고요. 면밀하게 여기서 봤을 때 경쟁점이 뭐인가 이렇게 QSC 그리고 마지막에 V, 밸류의 가치를 4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퀄리티, QM 부분이 음식이죠. 뭐니 해도 퀄리티 있는 제품이에요. 슈퍼푸드 귀리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나라도 한때 웰빙 음식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건강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 귀리를 사용한 면 요리.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래시계를 딱 주문하면 영수증 위에 딱 올려놓고 가요. 그래서 25분 이내에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 약간 이런 부분. 이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안엔 나오겠지. 안 나오면 음식값을 안 받겠지. 이런 부분도 한국에 와서 저희 매장에서 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그런 또 고민을 한번 해봤었고요. C, 클린 부분인데 일단 오픈 주방이에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옷이 다 하얀색이에요. 중국이 위생적이지 않더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외식업. 배울 점들이 참 많아졌어요. 단기간이지만 되게 빠르게 제품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적인 그리고 클린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성장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또 잘 되는 이유로 꼽았고요. 끝으로 이제 밸류 관점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QSC지만 현재는 이제 밸류 관점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외식 기업과 그 IT와의 접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ICT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 선불 카드를 판매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 아닌 자체 배달의 어플리케이션을 또 따로 그 안에 담아놓고 개인적으로 PB 상품도 팔고 있고 고객들과의 소통의 커뮤니티 채널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주요 타켓인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 안에서 수시로도 매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지만 QR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는 거. 과거에는 진짜 중국 가서 지폐 받으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스름돈을 안 받는 경우도 무지 유사였는데 중국을 가서 느꼈던 거는 돈을 본 적이 없어요. 화폐를 본 적이 없어요. 모바일의 QR코드를 통해서 그 알리페이나 유책페이 같은 걸로 이렇게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국에서 현금을 볼 수 없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너무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허마센션. 이 발음하기 어려워요. 또 여기는 알리바바에서 투자한 곳으로 이곳을 신유통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유통이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의 물류 인프라가 신기술로 통합된 유통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리바바의 마윈이 20년 이내 전자상 거래의 개념은 모두 사라지고 신유통의 개념이 도래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뭐인가 설명만 듣고 또 확인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들어가서 보는데 모든 것들이 또 여기도 스마트폰, 모바일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이길 배송과 그리고 당일 배송인데 30분 안에 배송이 돼요. 3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주문을 하면은 30분 안에 배송이 됩니다. 어떻게 배송을 하냐? 직접 그 QR코드를 대가지고 제품을 보고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장바구니에 담겨서 직원이 그거를 담아서 30분 안에 집으로 배송을 합니다. 결국에는 장보러 뭐 마트나 어디에 가면은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차에 싣고 집에 와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이런 하나의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것만큼 편리하고 빨라졌다. 이게 이제 신유통이라는 비즈니스 개념인데 호마 앱을 통해서 주문과 결제가 되고 카드하고 현금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신선식품들이 되게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이거를 즉석에서 조리해서 또 먹을 수 있는 쇼핑 매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판매의 70%가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딱 봐도 잘 될 것 같아요. 허마센션이 입점되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세권이라고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즉석에서 조리해주고 장을 보고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가지 않아도 집까지 편하게 가져다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서 3km 이내에 지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편리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저부터도 이 근처에 살 것 같아요. 신유통 슈퍼마켓 허마센션이 중국에서 되게 핫한 슈퍼마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갔던 코스, 이 C차 매장을 딱 보고 피로가 팍 풀렸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92년생 젊은 대표가 창업가이고 중국의 밀레니엄 세대를 공략해가지고 만든 브랜드고 차의 정의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차는 완벽한 맛보다 식감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서 차라는 거를 재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1시간 줄을 서도 뭐 C차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날 가서도 저희가 주문을 하고 1시간 이상 걸려서 다른 데를 둘러보다가 와가지고 음료를 먹을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뭐 한 단일 매장 매출로는 8만 위안, 월 매출로는 240만 위안, 하나로 약 4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차로 따지면 한 2,000잔에서 3,000잔이 판매되는 거라고 해요. 약간 밀레니엄 세대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찍어서 올려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 내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45도 기울여 가지고 먹었을 때 위에 밀크티, 크림치즈 퐁 같은, 크림치즈 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위에 거품처럼 남고 밑에서 그 차의 맛이 올라오면서 이 단짠의 매력이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는 차도 상당히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일단 재밌어요. 저부터도 막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 C차가 저희가 첫날 갔을 때 갔던 곳은 화이트 매장, 그냥 일반 매장을 C차 화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C차가 그린이 있고 블랙이 있고 C차 랩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버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C차 화이트는 일반 매장이고 C차 핑크는 여심을 저격한 그런 인테리어에 핑크합니다. 인테리어가. 거기만의 특별한 또 메뉴들이 또 하나씩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C차 블랙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매장이에요. 근데 C차 블랙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안표상을 봤다는 거. 그 오랜 시간 줄을 서는 것보다 안표상들이 그 줄을 서서 티켓을 사서 팔아요. 또 이런 것들을 야구장에서 옛날에 막 봤던 것 같은데 외식업에서 이런 안표상을 보게 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C차가 되게 핫하고요. 중국에서는 컬러를, 진짜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무언가 고객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저 매장 가고 싶다, 저 매장 가고 싶다의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면은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만들지만 그거를 브랜드 조금씩 포인트를 달리함으로써 그걸 컬러로 컨셉을 재정의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새로운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라는 게 C차의 엄청난 차별화 그리고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감각적인 일단 제품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용기부터 쇼핑백부터 무언가 고객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마케터가 되어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C차 매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빠르게 알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매장을 준비 중이고 100개 이상의 중국에 직영 매장이 있다고 해요. 가장 특이한 거는 베이징하고 상해가 아니라 중국의 삼선도시 장먼이라는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경이로운 거죠. C차에 제가 음료를 주문하고 거의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이발소가 있었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발소를 모바일로 예약을 하고 20분 단위로 그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커트만 할 수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선결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약해 놓고서는 안 가면은 돈을 날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20분 만에 커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게 머리를 감겨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발했는데 머리를 안 감으면 개운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데, 여기 특이한 거는 진공 청소기 같은 거로 드라이 하듯이 다 흡입해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은 것처럼 진짜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털 하나 진짜 몸에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정돈이 된다는 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모바일 기술이 중국에는 진짜 이렇게 이발소까지 다 접목되어 있는 거 보고, 꼭 외식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이 부분에서 정말 미래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는데 맥주를 그냥 공짜로 또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맥형이 또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원샷도 시원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국 여행에 여기 때문에 푸드테크 현장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왔던 곳이 하이디라오 AI 매장이에요. 여기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1등 외식 브랜드인데, 전 세계 400개 매장, 연매출 2조 8천억, 2조예요, 2조. 기업 가치 18조. 외식업으로 이렇게 많은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하이디라오가 이 정도의 매출을 가지면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와, 엄청 크다. 중국 시장 자체가 엄청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가 가서 놀라웠던 거는 감성과 이성의 아주 조화로운 그런 매장, 그러니까 절묘한 조화를 키워드로 제가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웨이팅하는 좌석 자체가 대형 스크린 앞에 극장처럼 되어 있고, 그곳에서 또 맛있는 스낵이나 음료를 또 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서 같이 게임에 참여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주문을 하면은 자동 주문을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음식을 만들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로봇이 또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또 먹는 동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또 손으로 빚은 면을 그 앞에서 쇼를 하면서 무언가 이제 감성과 이성이 이런 곳에서 또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 딱딱할 때쯤 되면 또 무언가에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요. 그러다 중간에 제가 또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안에 안경 닦기의 뭔가 안경 닦기를, 소독약 안경 닦기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찢어서 안경 닦기부터 면봉부터 막 드라이가 있고, 화장실이야 여기 호텔방이야 할 정도로 제가 손을 닦았는데 옆에서 휴지를 뽑아서 줍니다. 이런 배려를 내가 받아도 되나 할 정도의 배려가 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분히 AI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해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보고 돌아왔을 때 저희 자리에 음식의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저희 겉옷들이 이렇게 쌓여서 무언가의 천으로 또 덮여져 있어요. 한결같이 직원들이 웃고 다니고요. 이런 배려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찾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다소 막 사이보그의 현장에 막 온 것 같은, 미래로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 그걸로 끝나면 이 매력이 충분히 여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편리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확실히 외식업 자체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채워줘야지만 여운이 남아서 오래 가는 것처럼, 저희가 계산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야, 감성과 이성의 절묘한 조화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가치가 18조 원의 말도 못하는 정말 높은 가치로 만든 외식 기업을 탄생시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호텔로 들어와서 씻고 그냥 쉬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스는 진짜 배움이라는 목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에서 모여서 로비에서 중국 배달 플랫폼 1위 메이탄을 거기 직접 주문해서 배달을 해봤어요. 하이디라오에서 먹었던 그런 샤브샤브를 배달을 했거든요. 일단 이 메이탄 회사를 저희가 소개하면은 배달 기사 수만 무려 35만 명, 그리고 본사 직원이 4만 명, 온라인 배달 이용자 수가 3억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배달이 되나 하고 시켜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코펠 버너가 다 와요. 네, 그릇이 와요. 근데 물어보니까 중국 배달 시장이 의류까지, 양말까지, 심지어 편의점에 캔맥주 한 캔도 배달이 올 정도로 배달 시장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고, 모든 제품이 될 정도로 정말 이 배달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 아주 자리 깊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 많은 음식들을 그날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16,000원어치래요. 이 뭔 개소리야? 그릇이랑 이 버너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버너도요 화력이 엄청 세요. 보면은 그 화력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고, 그 그릇 담는 샤브샤브 그 국물을 담는 이 용기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그 부대찌개집 가면은 부대찌개를 그냥 은박지채 불에다 올려가지고 끓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되어 있는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되게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하자,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주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나 이런 것까지 편리하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배달 아이템이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날 일정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 4차 산업의 끝판왕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또 의미 있는 일정이 있을 거고요. 첫째 날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가치를 얻었다면 180만원 넘는 돈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 지금 이 정도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얼만큼 더 변할지 기대가 충분히 되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합니다. 맥형과 함께했던 중국 여행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